부합 갑니다. 부합이 페이지가 158페이지. 자, 대표 문제. 부합 틀린 것은 1번 부합물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는 이 부합물 소유권 취득한다. 그렇지. 가격은 아무 상관없다고 해서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물 소유권 취득. 2번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신축했네요. 자,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건물은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3번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농작물 경작했네요. 농작물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지. 건물, 농작물은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4번 타인 토지에 권원 없이 수목을 식재했네요. 자, 이 수목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자, 나무는 붙어버려. 나무는. 그래서 수목은 무단 식재하면 부합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 부합으로도 나오고. 정답. 5번. 건물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러면 항상 증축이 나와요. 자, 건물 임차인이 권론, 임차권에게 증축을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또, 증축 부분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자, 구성 부분이 됐죠? 붙었어? 독립성이 없어. 이렇게 뜨든가 구성 부분이 됐네. 붙었네. 따라서 증축 부분은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하면 맞는 지문이지. 그래서 붙어버리니까 별개의, 즉 임차인 소유가 되지 않는다. 그 지문이에요. 5야. 정답 4번. 결국 자, 정리가 들어가 봐. 문제 10문제 풀지 말고 5문제를 10번 봐요. 그게 훨씬 중요해. 어차피 반복이거든. 1번 가격 초과에도 상관없다겠죠. 붙어. 건물, 농작물 부합하지 않아요. 아까 별 3개 있죠? 무단식재 수목은 붙어. 이것도 별 3개고. 건물 증축 부분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붙었죠? 붙어. 결국 정답 지문은 이 중에 뜬다는 얘기죠. 2번하고 3번하고 4번, 5번 중에 정답 중에 든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22번. 부합. 틀린 것은 1번. 갑 소유 토지를 을에게 임대했네요. 그 후 병이란 놈이 을 승낙만 받았대. 그럼 갑이 을한테 임대했으니까 을은 누구예요? 임차인. 이렇게 읽어야 돼. 병이란 놈이 토지 임차인 승낙만 받았네. 자, 이 토지에 나무를 심었어. 이 나무 심은 병이 심었으니까 나무 심은 병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 나무라 주장할 수는 없다. 자, 바로 안 돼. 한번 가서 훈련해야 돼. 토지 임차인 승낙만 받았다고? 그러면 주인, 갑, 소유자 승낙은 안 받았죠. 무단식재야. 붙었네. 갑이 먹겠네. 따라서 병은 지 나무라 주장할 수 없다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번 이 땅 가지마. X. 3번 토지 사용대차권에 기해 식재된 수목은 그 토지가 경매로 날아간 경우에도 그 낙찰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아이고, 이런 게 응용지문이에요. 한 번 더 들어가야 돼. 응용지문은 정답 지문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한 번 읽었는데 낯설죠? 그러면 물음표 해도 돼. 흘러가겠지. 진짜 그래요. 흘러가겠지. 물음표 해봐. 물음표 해요. 자, 4번. 증축 당시에는 독립성이 없었지만 그 후 구조 변경으로 독립성을 취득했네요. 자, 이 증축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자,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보니까 물음표지. 뭘 연구해? 물음표. 5번 가. 그러면 3번도 물음표, 4번도 물음표 나왔어요. 2번도 물음표거든, 사실. 영양가 없으니까 제가 아예 제껴버린 거고, 물음표가 무려 3개가 나왔어. 굳세어라, 가. 5번까지 왔어. 건물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됐네요. 자,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경락인 낙찰자는 이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자, 이거 저당권에서 했어요.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거 공부합니다. 이거 공부해요. 붙었죠?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붙었죠? 그러면 법원에서 경매할 때 이걸 평가했든 평가하지 않았든 붙으면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붙었으니까 경락인에게. 그래서 설사 법원 실수로 경매 목적물로 이 증축 부분이 평가되지 않았어도 상관없어요. 부합되면 경락인은 그대로 소유권 취득. 왜? 저당권 효력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부합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 경락인이 이 부분 소유권 취득하냐 마냐 걸려요. 따라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됐느냐 안 됐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결국 붙었죠. 붙었으니까 저당권 효력이 미치니까 저당권자하고 낙찰자는 운명을 같이 하죠. 같은 편이죠. 그러니까 경락인은 그대로 소유권 취득. 오늘은 안 했지만 저당권을 세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전에서 보면 5번은 알게 돼요. 결국 2번도 몰라, 3번도 살짝 몰라, 5번도 처음 들어봐. 물음표 나와도 5번까지 가니까 5번에서 정답 주면 빵 걸리는 거예요. 자, 3번 한번 갑니다. 이런 건 이제 한번 답을 못 고르면 나중에 한번 찍어보는 거야. 한번 찍어봅니다.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해 식재된 수목. 여기서 수도. 사용대차권만 봐봐. 권. 우리 사용대차는 계약법에서 들어보잖아요. 공짜계야. 따라서 어찌됐든 임차권하고 똑같아. 즉 권원에 의해 부속됐다는 얘기지. 따라서 권리자가 심었기 때문에 이거 부합되지 않아. 부합되지 않으니까 저당권력이 미치지 않아. 부합되지 않으니까 경락인도 소유권 취득 못해. 응용지문이에요. 그냥 3번 지문은 굉장히 난이도 상지문이에요. 왜? 이걸 정확히 제가 말한 대로 풀어가야 오라는 걸 알게 돼. 이런 데다 정답 지문 박지 않아요. 왜? 우리 실력을 정확히 줄 줄은 알아. 절대 어려운 지문에 정답 지문 박지 않아요. 99%. 그러니까 어려워. 물음표. 자, 4번 한번 갑니다. 이것도 안 중요해요, 사실. 증축 당시에는 독립성이 없대. 근데 그 후 독립성을 갖췄죠. 결국 이것만 봐. 독립했다고? 그럼 증축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다 하면 맞는 걸로 찍어버려요. 만약 찍을 때 말이 되는 거야. 현재가 중요하지. 그래서 흘러가는 것들 4번 흘러갈 거고, 3번 너무 어려워서 흘러갈 거고, 2번은 이것도 너무 어려워서 흘러가요. 우리가 공부한 데다 정답 주면 1번 아니면 5번에 쫙 박아놓겠죠. 여기는 5번에 박았죠. 이런 식으로 풀기 바래요. 자, 오른쪽 25번 박스 문제입니다. 부동산 부합 틀린 걸 모두 고르시오. 자, 박스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이 박스 문제를 이상하게 푸는 경향이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으면 오르면 하고 틀리면 하고 이렇게 하지 마. 틀린 것 하면 틀린 거에서 동그라미 하는 거야. 틀린 거. 정답에 들어갈 게 동그라미 하는 거지 무조건 옳다고 여기다 동그라미 하면 안 돼요. 그랬다가 여기다 정답을 박아버려. 그러니까 박스 문제는 아예 습관을 그렇게 들어요. 박스 문제 모든 과목 다 나오잖아요. 틀린 걸 물으면 틀렸어. 사선 긋고 동그라미 하는 거야. 틀린 걸 물어봤으니까. 이게 정답에 들어가야 되니까. 만약에 옳은 걸 물었어요. 박스 문제에서. 그러면 옳은 게 기억에 동그라미 하는 거야. 틀린 것은 사선 딱 니은에 긋고. X 나온 지문은. 그러니까 박스 문제는 이렇게 훈련해야지. 괜히 틀렸어? 근데 틀린 거면 사선 거지면 나중에 이걸 제껴버린다고. 그래서 박스 문제는 틀린 걸 고르면 틀린 거 사선 본문에 긋고 여기다 동그라미. 정답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박스 문제는 계속 훈련하세요. 자, 틀린 걸 고르랬어. 틀린 거. 기억.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임대했네요. 똑같아. 아까. 병이란 놈이 임차인 승낙만 받아 나무 심었어. 그러면 나무 심은 병은 토지 소유자 갑에게 지 나무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없죠. 붙어버리니까. 따라서 틀렸죠? 그러면 기억에 동그라미 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정답 때문에 들어가야 돼.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요. 틀렸다고 기억에 사선 긋지 말란 얘기야. 박스 문제는 틀린 거니까 너 틀렸어. 있다에 사선 긋고 기억에는 틀린 거 고르냈으니까 정답에 들어갈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니은.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렇지. 타인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자, 앞은 페이크야. 뒤만 봐요. 건물이 토지에 부합한다고? 건물, 농작물은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지문은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한 과정이에요. 버려버려야 돼. 마지막 봐.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한다에 사선 긋고 틀렸죠? 그러면 니은에 동그라미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밑에가 둘이죠 다. 그러면
바로 들이대. 기역, 니은 틀렸으니까 기역, 니은이 들어간 것만 찾아봐. 두 개 골라버렸잖아. 1번. 이렇게. 그래서 바로 둘이면 두 개 골라버렸는데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여기서 기역, 니은에 물음표가 나오면 이제 디귿 가야 돼요. 본인, 사람마다 틀려요. 자, 디귿. 지상권자가 나무 심었네요. 이 토지 소유자가 그 나무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다. 아하. 자, 응용지문이에요. 권리자가 심었죠. 권자가 나오면 권온외연 부속을 빨리 지상전세 임차인 네가 심었다고 권온외연 부속물이 돼요. 따라서 부합되지 않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나무 먹을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거야, 네 거. 소유자는 나무 먹을 수 없지. 오. 리을. 건물 임차인이 증축 나오겠지. 건물 임차인이 증축했다 하더라도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됐죠? 붙었죠? 붙었기 때문에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는 없다. 역시 복수 문제라 왼쪽에 나온 게 나와. 근데 왜 제가 복수 문제를 선택했느냐? 여기 있는 지문이 제일 좋아요. 다른 문제 풀어봤는데 다 영향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또 한 거예요. 넘어가요. 부합 이 정도 끝내. 공동소유. 자, 대표 문제. 공유. 틀린 것은 15년 간평사 변형. 왜 변형이 생겼을까? 그냥 내지. 중간에 바뀐 판례가 있다는 얘기야. 대부분 판례가. 자, 1번.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자, 지분이죠. 지분 처분은 자유. 그대로 떴네? 지분 처분 왼쪽으로 와. 자유.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5. 2번.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놈 동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조면해. 너 안 되는데? 자,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이놈 상대로 너 넘겨. 나한테 넘겨. 인도 청구할 수 있다. 너도 소수잖아. 기억나죠? 이유를 알면 절대 실수하잖아. 너도 소수잖아. 넘겨달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예전에는 15년도라 바뀐 판례 전이라 이게가 맞는 지문이었어. 그래서 변형시킨 거예요. 판례가 바뀌어서. 지금은 없다. 넘겨달라고 할 수는 없어. 너도 소수니까. 정답! 3번. 공유자 한 사람이 포기했네요.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 맞죠? 장난친 데 없어. 각 지분 비율로 다른 놈한테 귀속. 5. 4번.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한 후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협의가 성립했죠? 거기서 끝났어. 더 이상 재판상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5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말 돼요? 말 돼요? 3층 생각해. 3층 비세. 그러면 갑과 을은 1층, 2층 분할받은 놈들은 3층에 대해서 비세는 공사비 들겠죠? 지분 비율로 공사비 대줘라. 이게 매도인과 똑같은 담보책임 있다. 법조문이에요. 이렇게 흘러가요. 얘들은 흘러가요. 정답은 2번이야. 역시 왕별의 정답쯤 박았잖아요. 항상 정답쯤은 정말 따로 있어요. 자, 2번. 공유관계. 틀린 것은 21년. 따끈따끈한 작년 간평사야. 21년 간평사는 잘 봐야 돼요. 왜? 올해 여기서 지문 하나가 우리에 나와요. 진짜 그래요. 자, 1번. 5개 중 하나가 나와요. 우리 시험 지문에 작년께. 1번. 공유지분 포기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렵죠? 이건 해결해야 돼.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등기해야 포기되죠. 따라서 이 말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다는 얘기지. 등기해야 포기효력이 발생하니까 도달한 것만으로 바로 포기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하면 맞는 지문이 돼요. 그래서 포기 의사표에 상당히 도달했다고 해서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말소되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등기해야 포기되겠죠?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야. 어려우면 물음표도 상관없어요. 자, 2번. 소수지분권자는 떴어.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 전부를 다른 놈과 협의 없이 점유하네요.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너 넘겨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니까. 정답지문이 똑같죠? 6년 전에도 정답지문.
6년이지만 작년도 얘가 정답 지문이야. 정답 지문은 정해져 있어요. 2번 정답이야. 3번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 관리상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지. 과반수 지분권자니까. 5. 편하게 이제 공부하는 거야. 2번이 정답 나왔으니까. 4번 토지공제사에서는 지분 비율로 비용 부담한다. 그렇지. 세금은 지분 비율로. 오케이. 5번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분할의 자유. 이런 거 흘러가는 거예요. 5번 흘러가요. 4번 흘러가요. 이딴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답 지문은 2번. 1번도 정답 지문 할 수 있어요. 워낙 186조 7조가 중요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2번이 더 훨씬 중요하죠. 판례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자, 밑에 공유 16년 간평. 틀린 거 1번. 공유자 사이 다른 특약이 없다면 지분 비율로 비용 기타 의무 부담한다. 맞죠? 자, 2번. 공유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네요. 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된다. 그렇지. 3번. 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공유자 중 한 사람은 이 공유물에 발생한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손괴를 깬 거예요. 손괴. 유리창 깨는 걸 손괴한다고 그래. 즉 침해가 들어왔어. 자, 침해자를 상대로 공유자 1인이 손해 전부 청구할 수 있다고? 절대 손해, 부당이득, 돈이 나오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 이렇게 가야지. 절대 전부 손해 전부 배상에 이딴 거 할 수는 없어요. 전부는 안 돼. 정답이죠? 정답이야. 4번 공유 토지에 건물 신축하려면 공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라. 그렇지. 나대지 건물 신축은 전원 동의 받아라. 외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 5번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거. 이거 보존행위 아니다. 자,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언밸런스, 오지랖 떨지 마라 이거야. 다른 공유자 지분권 행사하면 안 되죠. 따라서 행사할 수 없으니까 아니다 끝났잖아. 같은 말이야. 보존행위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4번도 중요하고요. 5번도 중요하고요. 3번도 중요하고요. 2번도 중요하고요. 2, 3, 4, 5는 다 중요해요. 어느 거 하나 정답쯤 나와도 이상 없어요. 제가 다 별 3개 박은 애들이야. 자, 오른쪽. 포인트 문제 봅니다. 28번. 갑, 을, 병이 엑스토지를 공유합니다. 자, 세 놈이 공유합니다. 그런데 갑이 6분의 4 지분이죠. 그러면 과반수죠. 과반수니까 갑의 동그라미. 무조건 공유 사례 문제에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나오면 그놈한테 동그라미 하시고, 을과 병은 소수겠죠? 갑이 과반수니까. 자, 소수예요. 틀린 것은 그러면 공유 사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갑, 을, 병이 공유고 정부터 나오겠죠. A가 나오거나. 그러면 3자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갑을 병이 밑줄 하시고 갑의 동그라미 하시고. 자, 1번. 왼쪽 놈 갑은 어떻게 읽느냐. 과반수 지분권자로 일단 읽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친 과반수 지분권자 갑이 옆에 놈 동의 없이 이 토지 전부를 제3자 이렇게 읽어. 제3자 A에게 임대했어. 그럼 과반수 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임대했죠. 자, A가 이 토지 전부를 점유합니다. 자, 을. 다른 공유자 을은 이놈한테 혼자서 단독으로 너 임마 나가 청구할 수 없다. 자,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허락받았죠. 따라서 괜찮아. 다른 공유자는 이놈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 2번. 1번의 경우 이 점유자 A는 다른 공유자 을병에게 얘들 지분에 해당하는 월세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그런 거요? 이 점유자는 다른 공유자 을병에게 부당이득 월세 돌려줘야 돼요? 없어. 다른 공유자 이놈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주어가 바뀌었죠. 다른 공유자가 아닌 A는 점유자는 나왔으니까 A는 부당이득 돌려줄 의무 없다지. 왜? 다른 공유자한테 아무것도 청구 못하니까. 얘도 없겠죠. 정답이야. 정답 지문 또 빠네. 2번. 자, 3번. 갑, 과반수 지분권자 갑이 다른 놈 동의 없이 이 토지 전부를 제3자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매도 계약 체결했어. 자,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계약은 유효다. 자, 원래 팔아제끼면 안 되죠. 하지만 매매 계약은 유효예요. 등기가 무효고. 왜? 이건 타인권리 매매 유효. 자, 봐봐요. 2번에서 도망가지 않으면 낯선 지문을 만난다는 얘기. 3번 중요하지도 않은 타인권리 매매로 계약은 유효. 등기 넘겨준 이전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맞는 지문. 4번 과반수 지분권자 갑이 단독으로 혼자서 이 토지를 제3자 C한테 매도하고, 자, 이번에는 C 앞으로 등기까지 넘겨줬죠. 그러면 아무리 과반수 지분권자라도 넘겨주면 안 돼. 자, C에 대한 이전 등기는 갑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다. 공유자 한 사람이 전원 동의 없이 처분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넘어간다겠죠. 맞는 지문. 5번 자, 소수 지분권자 병이 옆에 놈 갑을 협의 없이 이 토지를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네요. 자, 을은 과반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죠. 갑만 과반수니까.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 을은 혼자 쓰고 있는 이 소수 지분권자 이 병한테 너희만 넘겨, 나한테 넘겨.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야. 계속 왼쪽에 나온 지문이죠. 그래서 병이 소수 지분권자를 알아야 되고 을도 소수 지분권자인지를 알아야 이 지문이 해결되는 거예요. 저 판례를 접목시키려면. 그래서 읽을 때 갑은 과반수로 읽고 다른 놈은 소수로 읽어요. 군데군데 처분 뭐 상관없는 게 지문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읽는 게 좋아요. 정답은 2번이죠. 자, 넘깁니다. 넘겨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 더 봅니다. 31번 17년 간평사. 우리 기출이든지 간평사 기출이든지 기출이 훨씬 문제질이 좋아요. 왜? 우리 실전 훈련을 할 수가 있거든. 흘러간 거 반드시 나옵니다. 하지만 정답지문 정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요. 자, 31번 갑을병이 A 토지를 각각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지분으로 공유. 그러면 갑이 5분의 3이죠. 그럼 갑의 동그라미. 항상 과반수만 동그라미 있죠. 과반수 없으면 동그라미 치지 마요. 그런 식으로 훈련하면 돼요. 자, 틀린 것은 1번 갑 과반수 지분권자는 이렇게 가야 돼. 과반수 지분권자 갑은 다른 놈과 협의 없이 이 토지 관리 방법 정할 수 있다. 과반수로 읽어야 이게 바로 느껴진다고. 그렇지, 너는 과반수니까 관리 혼자서 정할 수 있다. 2번 을 소수를 읽어. 소수 지분권자 을은 이 토지에 제3자명이 무효등기가 발생했네요. 자,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중심 잡아요. 소수 다 과반수 아무 상관없어. 왜? 3자니까. 제3자 무효등기 3자 침해죠. 그러면 3자니까 이 무효등기는 전부 무효. 따라서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공유자 한 사람은 각자 단독으로 혼자서 을 단독으로 3자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맞지. 을 자리에 갑이 나와도 되고요, 병 나와도 똑같아. 공유자 한 사람은 제3자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전부 들어가도 되고 없어도 되고. 3번 X 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4번 자, 갑을병 병 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네요. 그 후 이 토지가 분할됐어. 자, 병 지분에 있는 이 근저당권은 병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틀린 거 고르라겠죠. 집중되지 않죠. 공유 지분의 저당권 바뀝니다. 그 후 반드시 분할됩니다. 이 판례는. 그러면 단독 소유로 다 나눠졌다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한 설정자 병 앞으로 분할된 이 부분으로 집중되지 않는다.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3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3번 등기 후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르대요. 자, 새로운 이해관계에 가진 3자가 없다면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갑을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지분에 따라 이 토지를 분할해야 된다. 자, 1번 맞아, 2번 맞아 왔어. 그러다가 3번 보니까 뭔 소리야지. 이거 익숙해지시라고. 처음 들어봤죠? 그럼 뭔 소리하고 물음표 하겠죠. 연구하지 말란 얘기, 연구하지 말란 얘기. 왜? 낯선 지문, 우리 교재도 없잖아요. 제 교재에도.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만난다고 해서 올해 33회 때 이런 문제를 지문, 모르는 지문 중간에 박아요. 물음표 하셔. 4번 왔어. 4번은 정답 좀 박잖아요. 우리 공부한 데다.
그래서 3번 같은 데서 헤매지 마시라고. 물음표. 4번 오니까 그래 나 집중됐잖아. 정답. 자, 5번. 4번에서 도망가지 않으면 또 기출의 정확한 패턴. 정답 지문 다음에 살짝 어려운 지문 박는 게 한 70%쯤 돼요. 자, 5번. 가불병사의 관리 방법 약정에 따라 그중 을이 A 토지 특정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네요. 자, 이 을 지분 양수한 정도, 이 특정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중심 잡아야 돼. 관리 방법에 관한 약정을 제가 항상 특약으로 읽으라겠어. 관리 특약이 있죠. 기존 얘들 사이에 관리 특약이 있죠. 근데 을이 이 특약에 따라 특정 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 특약이었나 봐. 그런데 을 지분을 양수했죠. 그 얘기는 을이 정한테 팔아제꼈다는 얘기지. 그럼 새로 들어왔겠죠, 정이. 그러면 기존 특약을 승계받는다. 그 판례의 응용 지문이에요. 그래서 새로 이사 들어온 특정 승계인도 그대로 승계받는다. 너도 그 부분만 사용해라. 기존 특약에 따라. 자, 관리 특약은 새로 이사 들어온 놈한테 특정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게 원칙. 그 원칙에 관한 응용 지문이에요. 결국 5번 같은 거에 정답 좀 잘 박지 않아, 응용 지문에는. 그래서 정답은 정해져 있어. 어디에 정하느냐?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4번. 열심히 공부한 1, 2, 4번의 장난치입니다. 그중 4번의 장난쳤죠. 그래서 기출을 풀어봐야 된다는 게 이런 기출 패턴을 알 수가 있거든. 자, 밑에 분할 한번 봅니다. 오, 따끈따끈한 작년 간평사. 분할 틀린 것은 1번. 공유물 분할 효과는 원칙 소급하지 않는다. 분할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제 교재에 없어요. 제가 안중에서 굳이 안 넣었어. 떴어요. 물음표. 처음 들어봤어. 물음표. 2번.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이건 했죠. 재판상 분할은 현물로 찢어야 돼. 판사님은. 이건 해야하겠어. 제가 별 하나 박았어요. 3번.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이 독립해서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아이고,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보죠? 물음표에 이 순간 1번도 물음표, 3번도 물음표 한 순간 땀이 살짝 나요. 실전에서 그래요. 그래도 가. 꿋꿋이 가. 4번. 공유 토지를 현물 분할하는 경우 반드시 공유 지분 비율대로 토지 면적을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고, 이건 또 뭔 소리야. 또 물음표 해야지 뭐 어떡해. 물음표 해. 5번 가. 5번. 공유물 분할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 현물 분할 협의 성립 조정 작성.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한다. 이거 해결해야 돼. 자, 협의 떴죠? 현물 분할 합의 조정 떴죠? 그러면 등기해요. 등기해야 소멸하겠죠. 즉시 X. 등기 박아야지. 즉 무슨 얘기냐? 전형적인 기출 패턴이라는 얘기예요. 85점까지는 이렇게 나오고, 즉 1번도 낯설어, 3번도 몰라, 4번도 몰라. 교재도 없잖아요. 하지만 꿋꿋이 가봐. 5번에 정답 좀 박아놨죠. 우리 공부한 데다. 그러면 얘 난이도는 80점이 돼요. 80점. 하지만 5번도 모르는 점 박아버렸어. 그건 95점 난이도가 틀리라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틀려요. 왜? 그거 틀리라고 냈으니까. 하지만 5번에 우리 공부한 데다 박아놨죠. 정답 지문. 그건 난이도가 이제 떨어져. 그래도 낯선 점이 3개니까 난이도는 80점 정도로 가요. 이걸 극복 못하면 5번까지 안 가고 중간에 포기한다고. 3번에서 포기하고 4번 읽는 순간 도망가지 말란 얘기예요. 5번까지 가요. 5번까지 가고 5번도 몰라. 그러면 동그라미 찍고 버려버려. 왜? 물음표가 4개나 나왔는데 그거 찍을 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 훈련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1번. 공유물 분할 효과는 소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지분의 교환 매매이기 때문에 분할하면 그때부터 소유권 취득합니다. 우리 기출이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이거 우리 기출 아니고 간평이죠? 간평이 물권법 우리보다 살짝 어려워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 공부해야 돼. 지금 공부해요? 분할 효과는 원칙 소급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2번은 교재에 있고 3번은 뭐냐?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살아있는 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 독립을 분리로 읽어봐. 공유물 분할 청구권 분리 날라가지는
않는다. 자, 혼자 분리해서 날아가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 공유가 살아있죠? 근데 공유물 분할 청구가 날아가면 안 되겠지. 시어로 소멸하면 안 되겠죠. 맞는 질문이야. 4번, 이런 거 하지 마. X. 4번은 문제 훈련 동안 이런 거 하지도 마요. 하지 마요. 아무 의미 없는, 정말 문제를 위한 지문이에요. 가치가 없어. 5번에서 정답 고르라는 얘기예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하염없이 할 수 없어. 한 장 넘기셔서 하뷰 갑니다. 하뷰. 39번. 하뷰 틀린 것은 1번. 하뷰자의 권리는 하뷰물 전부에 미친다. 처음 들어보죠? 제 교재 없으니까 처음 들어봐야지. 물음표. 2번. 물음표 하는데 걱정하지 마시오. 흘러가겠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2번. 낯선 짐은 진짜 흘러가요. 2번. 하뷰자는 전원 동의 없이 하뷰물에 대한 지집을 처분하지 못하고 하뷰물 분할도 청구하지 못한다. 자, 이거 처리해야지. 하뷰의 특성, 사업. 따라서 지분 전원 동의가 있어야 팔지 지 마음대로 처분의 자유가 없어. 마찬가지. 사업해야 되니까 찢어버리지도 못해. 공장 돌려야 되니까. 분할도 안 돼. 5. 3번. 하뷰는 조합체 해산, 하뷰물 양도로 종료한다. 그렇지. 조합체 찢어졌는데 종료해야지. 5. 4번. 하뷰자가 사망했네요. 그 상속인이 하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상속되지 않죠. 승계하지 않죠. 정답 지문이야. 정답 지문 정해져 있어. 5번. 하뷰물 보존행위 각자가 할 수 있다. 맞아요. 공유하고 하뷰는 보존행위 똑같아. 각자 할 수 있다. 자, 40번. 정답은 4번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번하고 4번이에요. 정답은 2번하고 4번에 박는 거야. 자, 1번. 몰라도 돼. 흘러갔자는 거. 하뷰자의 권리는 하뷰물 전부에 미친다. 그런가 보지 뭐. 공유자의 권리도 공유물 전부에 미치고 그런가 보지 뭐. 저런 데다 정답 지문은 박지 않아요. 절대로. 한 문제 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데 출제위원한테. 흘러가. 항상 2번에 받거나 4번에 받거나 그런 식으로 한 문제 한 문제 정답 지문 정해져 있어요. 진짜. 자, 40번. 공동소유 틀린 것은 1번. 하뷰자가 사망했네요. 그 상속인이 하뷰 지분을 상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상속되지 않죠? 5. 2번.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는 구성한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보존행위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뭐가 내야? 총유죠, 지금. 총유. 그래,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실수 일어나.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선입견 가지고 예단하지 마요. 보존행위 각자 단독으로 이렇게 가버린다고. 아니야. 처음부터 읽어봐야 돼. 꼼꼼히 읽어야 돼요. 시간 넉넉해. 시간 부족하잖아요. 왜? 정답 박으면 다음 질문을 안 읽으면 시간 절대 안 부족해. 자, 2번. 총유재산이죠. 총유는 보존행위는 총유니까 가져가. 총의 결의. 총유는 사원 총의 결의에 따라야지 보존행위도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게 외우라겠잖아. 이렇게 정답 좀 나온다고. 정답. 총유 재산은 보존행위도 각자 못해요. 사원 총의 결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기다려. 회의할 때까지. 기다려. 교회에서는 기다려야 돼. 각자 못해요. 정답. 3번. 공유자가 1년 이상 의무이행을 지체했네요. 다른 공유자는 상당 가액으로 이 지분 매수할 수 있다. 흘러가요. 안중에. 아까 봤던 법 조문이에요.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4번. 분할 효과는 협의든 재판상이든 소급여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맞아요. 5번. 공유물 분할됩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공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분할된 그 부분으로 또 나왔네. 집중되는 건 아니다. 집중되지 않는다. 그렇지. 맞는 질문이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번, 2번, 5번이에요. 1번, 2번, 5번에다 장난쳐요. 나머지는 흘러가요. 자, 이제 지상권 갑니다. 용익물권. 대표 문제 19년 간평. 지상권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자는 설정자 동의 없이도 지토지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처분의 자유니까 동의 없이. 그렇지. 5. 2번.
구분지상권 존속기간을 영구적인 것으로 약정하는 거 이거 허용된다. 그렇죠. 30년만 지켜주면 돼요. 그래서 영원히 가능합니다. 3번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치료를 안 냈네요. 설정자는 방패할 수 있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4번 치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에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된다. 치료 연체했죠? 잘못 온 놈한테 권리 주지 않는다. X 정답. 5번 지상권 설정 계약에서 치료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지상권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자, 응용 지문이에요. 항상 정답 지문 다음에는 살짝 어려운 지문 봐가. 그래서 도망가란 얘기야, 4번에서. 자, 5번이 무슨 얘기냐? 계약할 때 치료 약정이 없죠. 치료 약정이 없더라도 지상권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자, 치료는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죠. 자유죠. 그러니까 약정이 없어도 지상권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떴죠? 그럼 맞는 거야. 맞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4번에서 도망가면 돼요. 5번의 정답 주문 절대 박지 않아요. 진짜 응용 주문에는 정답 주문 안 박아요. 자, 1번 15년 간병사 변형. 틀린 거 1번 수목 소유 목적 지상권 최단기간 30년이다. 자, 이런 거 안 해도 돼. 흘러가. 진짜 흘러가. 근데 경고환급물 수목은 30년 이미 외웠어요, 우리. 자, 2번.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했네요. 자,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하기 위해서 설정자에게 갱신 청구를 먼저 해야 한다. 반드시 지상물 매수 청구 나오려면 그 전에 갱신 청구 들어가야 돼. 맞는 지문이에요. 3번. 지상권이 소멸했어. 자, 설정자가 상당 가액을 정해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했다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자,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법 조문이에요. 설정자가 너 건물 팔아 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여기가 부속물 나와도 똑같아. 전세권에서 설정자 부속물도 똑같아요. 그래서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은 같은 조문이 나와요. 자, 4번. 지상권자는 건물은 놔둔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우라겠어요. 있어요. 부정성이 약해요. 객체가 토지라. 건물만 팔 수도 있고 지상권만 팔 수도 있어요. 이렇게 훈련하시라겠어. 자, 5번. 그러면 1번 맞아, 2번 맞아, 3번 맞아, 4번 맞아 하는 사람은 5가 4개 그려진 사람은 5번 보지 말고 정답 착각하고 가요. 5번.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치료를 안 냈네요. 자, 설정자 왼쪽 놈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 기간 단축할 수 있다. 뭔 소리일까?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무슨 기간을 말할까요? 2년 이상 치료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이 2년 기간을 특약으로 1년으로 줄여버릴 수 있느냐 지문이요. 결국 무슨 얘기냐? 5번은 응용지문이란 얘기지. 응용지문. 우리 교재에 없는 응용지문. 결국 1번, 2번, 3번, 4번이 맞으니까 5번 답 체크하고 도망가시란 얘기예요. 5번 읽은 순간 응용지문에 걸려버려. 응용지문. 이미 정답은 결정돼 있죠. 근데 연구해야 되잖아. 바로 OX가 안 골라지죠. 이 기간은 2년 이상 연체할 때 우리 법은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갑과 을이 그래요. 특약 걸어서 너 한 번만 연체해도 내가 너 방패락 할 거야. 이런 특약으로 이 2년 기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느냐 문제야. 단축할 수 없어요. 왜? 지상권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야. 따라서 지상권자 불리하겠죠? 2년 연체해야 방패했는데 너 한 번만 연체해도 방패? 그건 지상권자 불리한 특약 안 먹혀요. 그래서 특약으로 단축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 응용지문 5번 지문 어려운 지문이에요. 여러분은 뭐가 쉽고 뭐가 어려운 지문인지 잘 모르겠죠? 어려운 지문이야. 응용지문이야. 그래서 도망가란 얘기요. 실전이 이렇게 나와요. 그냥 도망가실 때 도망가셔야 돼. 자, 오른쪽 19배열리사 3번. 옳은 것 1번. 지상권은 일필토지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 토지 일부에 지상권 성립할 수 없나요?
용익물권은 되겠죠? 그러니까 X야. 없다에 사선 긋고. 2번. 지상권자는 기간이 만료한 때 건물이 현존합니다. 설정자 왼쪽 놈한테 선택적으로 갱신 청구 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기간 만료했죠? 건물 현존하죠? 그러면 갱신 청구하고 매수 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나요? 선택적 아니죠. 무조건 갱신 청구 들어가야지. 그래서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 순서대로 가야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갱신 청구할 수도 있고 바로 매수 청구할 수도 있고 XX 선택이 X 바로 갱신 청구 들어가야 돼요. 3번 지상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자 이제 중심 잡아 이건 흘러가는 거야. 지상권자는 지상권은 놔둔 채 건물만 양도할 수 없다. 지상물 소유권을 건물만 이렇게 읽어요. 그래야 편해. 건물만 양도할 수 없나? 있죠. 건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상권은 부정성이 작동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외우면 편하다는 얘기 이런 게 건물만 팔 수도 있고 지상권만 팔 수도 있고 X 4번 자 지상권의 지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 후에 걸쳐 이루어졌네요. 토지 양수인 병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면 토지 양수인 병은 을을 상대로 방패,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자, 한 번 더 들어가요. 지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쳤죠. 자, 그런데 양수인에게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래죠. 그러면 너 양수인한테 2년 이상 됐다고? 그러면 양수인 병은 너 임마 방패할 수 있다. 맞네. 우리 기출지문은 이 지문은 없거든요. 항상 안 되면 안 돼. 그것만 나왔는데 관평에서는 4번 지문이 나왔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본문이 나온 거야. 본문이. 그렇지. 양수인에게 너한테 2년 요건 갖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2년 갖췄네. 그럼 할 수 있다. 옳은 거. 정답이. 역시 정답 지문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옳은 거 물어봐도. 자 5번. 지상권에서 금융기관이 은행이 뜬 순간 담보지상권 판례 지문이에요. 은행이 저당권 떴죠.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공짜 무상지상권을 설정받으면서 채무자 사용을 배제하지 않아요. 자, 은행은 이 토지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지상권 침해를 근거로 너 임마 월세 내나 임류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어요. 절대 은행은 담보지상권자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 철거 청구만 가능해요. 이해하고 외우고. 돈 내나 할 수는 없어. 이유. 손해가 없어. 얘는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돈 내나 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X예요. 가장 중요한 4번의 정답 좀 봐갖고요. 그 다음, 그렇지. 그 다음 5번이 중요하고. 오케이. 넘깁니다. 자, 5번. 작년 간평사. 사례 문제. 우리는 지상권은 사례 문제 잘 안 나와요. 간평이 물권법 우리보다 살짝 어려워요. 우리가 더 쉬워, 물권법은. 근데 우리는 계약법하고 특별법이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우리 시험이 더 어려워요. 중개사가 간평사보다 난이도가 더 어렵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간평사가 훨씬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25회 이후에. 지금은 공인중개사 민법이 간평사 민법보다 더 어렵다고 봐요. 저는. 진짜예요. 하지만 물권법은 간평사 물권법이 우리보다 살짝 더 어려워요. 비슷하거나 거의 우리 수준입니다. 간평사 풀 수 있으면 우리 시험도 풀 수 있고 그래요. 5번.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토지의 저당권 취득. 자, 스톱. 사람 잡아야 돼. 을 소유 항상 밑줄. 소유자의 밑줄. 그럼 을이 왼쪽에 배치돼요. 사례 문제 푸는 요령. 을 소유 토지의 갑의 동그라미, 권자의 동그라미. 갑이 돈 빌려줘서 저당권 취득했죠. 그러니까 을 소유 토지의 갑은 돈 빌려준 저당권 밑줄.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가죠. 봐봐. 소유자는 항상 왼쪽. 갑이 저당권자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지상권 동네니까 이놈이 지상권, 담보지상권 사례 문제야. 빠네. 자, 이제 지상권 나올 거야. 그 후 이 토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을의 이 토지 사용, 을은 소유자죠. 왼쪽 놈. 왼쪽 놈 토지 소유자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지상권을 함께 취득. 즉 저당권 밑줄, 지상권 밑줄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사례 문제 동네는 항상 파악해야 돼요. 저당권자가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상권 박았죠.
그러니까 담보지상권 사례 문제군. 자, 틀린 것은 1번 X 보지도 마시고 영양가 하나도 없어. 읽으면 뭔 소리야 하고 물음표 들어가면 돼요. 물음표 2번 갑의 채권은 봐봐요. 갑은 저당권자죠. 그림 보면서 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해결해야지. 자, 저당권이 주, 지상권은 종. 주인이 죽으면 종놈도 죽어야지. 부종성에 따라. 그래서 채권 주인이 죽었으니까 피담보 채권이 죽었으니까 종놈인 지상권도 소멸. 오,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못해요. 계속 하시라고. 앞으로 6, 7, 8, 9, 10, 5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풀어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저같이 하면 선생해야지. 저같이 바로바로 나오면, 그죠? 여러분들 계속 공부해야 돼. 남은 5개월 동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그렇지. 주종 생각난다는 얘기야. 그렇지. 종놈인 지상권도 소멸. 3번. 갑의 채권이 변제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 같은 거네. 2번은 시효로 소멸했고, 여기는 갚아서 소멸. 어찌됐든 소멸했죠. 그러면 종놈이니까 지상권도 소멸. 4번. 이 판례밖에 안 떠. 담보지상권은. 이제 두 번째 판례 떼야지. 제3자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 없이 누군가 이 토지에 건물을 신축했대. 담보지상권자 갑은 오른쪽 놈은 야 임마 건물 중지해. 축조 중지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올린 건 철거 청구 가능하고 올라가는 것 스톱 할 수 있다. 5번. 이제 이거 세 번째 판례 떼야지. 제3자가 점유합니다. 자, 담보지상권자 갑은 지지상권 침해를 위하여 돈 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절대로 담보지상권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손해가 없으니까.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외우죠. 담보지상권은 지문이 3개밖에 안 나와. 그걸 5개로 늘린 거예요. 출제위원이. 결국 2번, 3번 한 지문이죠. 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 판례 하나. 두 번째, 건물 올리면 철거 청구할 수 있다. 4번, 손해배상은 안 돼. 5번. 이 3개밖에 없어. 담보지상권 판례가. 그래서 절대로 제가 얘기했죠. 손해배상이 정답 주면 깐다고. 제가 이거 21년 간평사 보고 제가 강의할까? 작년에도 똑같이 강의했는데 결국 정답 주면 정말 정해져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정답 주면 5번을 장난친다는 얘기요. 왜? 다 넘어올 수 있거든 이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요. 자, 7번 분묘기지권 하나 풀어봅니다. 분묘기지 틀린 거 이거 풀고 쉽니다.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했네요. 자,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제는 지료 내야 돼요. 그래서 바뀐 판례에 따라 2번 장사법이 시행된 후 설치된 묘에 대해서는 이제는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자, 3번.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했다. 제 교재 없죠? 자, 뭔 소리야? 하고 물음표. 4번 가요. 4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묘를 다른 곳에 이장하면 얘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이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까 못한다고 했어요? 할 수 없어. 새로운 분묘 안 돼. 같은 기지 내에서 이장도 안 돼. 따라서 안 되니까 했다. 소멸. 맞는 지문. 5번.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어도 유골이 존재해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이 분묘기지권은 전속 소멸하지 않는다. 맞네. 그러면 1번 맞아, 2번 맞아, 3번은 몰라. 4번 맞아, 5번 맞죠? 정답 3번. 이렇게 가란 얘기야. 이렇게. 작년 간평사 문제가 이렇게 가란 얘기예요. 그럼 수정했으니까 뭘 수정했을까? 1번이 정답 지문이었어요. 3번은 흘러가게 돼 있어. 근데 판례가 바뀌어버렸죠? 1번 판례가. 그래서 1번이 작년 정답 지문이야. 취득시효 지료 지급할 필요 없다. 그거 되게 중요했거든. 근데 판례가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3번에 박은 거야. 아니면 3번에 흘러간 시간에 정답 박아놓고 1번은 지료 지급 없다. 기존 판례를 했거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즉 1번 맞아, 2번 맞아, 3번은 몰라, 4번 맞아, 5번 맞아. 그러면 3번이 정답이야. 이런 게 4문제 나와요. 우리 시험에. 모르는 놈이 정답 지금 바뀌는 거. 다른 걸 통해서 정답 고르란 얘기예요.
3번 이 땅 가지 마. X. 문제 푸는 요령일 뿐. X예요. X. 복습하지 말란 얘기요. 3번 X하라는 얘기는 자 봐요. 제가 지문에 X하라고 하죠. 하지 말란 얘기예요. 복습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복습할 가치가 없어요. 그 시간에 나머지 하시면 돼. 자, 쉽니다.